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엔 아주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만나자는 사람 찾아오는 분 많아서 제가 아주 정신 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꿋꿋이 나갑니다. 꿋꿋이 나갑니다. 여러분, 저 권중광이 황소같이 일했다는 권중광이 부르도자같이 밀어붙여서 일한다는 권중광이 권중광이 이번에 여러분들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시면 서구를 완전히 구민이 신나는 서구로 일을 한번 개혁을 해볼 것입니다. 뛰어다니면서 일하겠습니다. 밀짚모자 또 쓰고 다녀야죠. 이러는 구청장 모습은 밀짚모자 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밀짚모자 권청장 그렇죠. 밀짚모자 쓰고 한번 또 다녀야죠.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저기 계획된 데가 있어서 또 바쁩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왔다가 저를 못 보고 가시는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명록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들춰보면서 여러분들을 모셨다 가는 것을 압니다. 일일이 전화를 다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여당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왔다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낙선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지를 많이 보내주는 사람들 좌파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한국이 큰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안전 낙선자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나온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나온 사람들, 우리 국민들 거의 8, 90%가 아니겠습니까? 청수원 때 그 개쌍욕을 하고 청원 때 그렇게 하고 또 이재명이 그 사건 성남시 대장동 사건 때문에 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요? 참 아까운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백은 백이다, 흑은 흑이다 그냥 밝히고 하죠. 어차피 나라는 정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해경궁 김씨라고 그러는 김혜경 씨, 법인 카드를 가지고 초밥도 샀다, 고기도 샀다, 뭣도 샀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을 갖다가 비서관으로 같이 썼다.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난 도대체가 민주당이 그래도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완전히 우파 좌파가 갈라진 것 같습니다. 이 지방 도시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는 있을 법한 건데요. 우리는 저도 구청장 해봤지만 구청장 때 그 차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때 당시 그 기사로 있던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법인카드로
뭐 여기저기 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재명 전 그 경기도지사는 그랬다 그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또 조기 등판론 그 지방선거에 또 나오려고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조기 등판론 민주 본인의 득 민주당이나 본인에게 득이 된다 하는 것이 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의 조기 등판론이 이 고문 개인이나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고문의 등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만한 승부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에서 낙선했던 인사들에게서 사례도 찾을 수 없어 이 고문의 선택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자칫 섣부른 등판으로 6일 지방선거까지 패한다면 정치 재기가 힘들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이 고문은 조기 등판론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고문의 조기 등판이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고문은 현재 경기도 보궐선거나 당권 도전을 통해 정치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보궐선거 당권 도전 글쎄요 참 알 수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고문이 보궐선거 등으로 원내에 입성할 경우 대장동 김혜경 논란에 충분한 방패막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검찰과 경찰이 백현동 개발사업과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과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수사 움직임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방패 역할에 나서고 있다. 또한 당 내부에서는 이 고문이 대선에서 석패한 만큼 이재명의 잠재력을 최대한 지방선거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내 주류 세력이 친명계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조기 등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이재명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고문의 자명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등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당 안팎에서 이 고문의 조기 등판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대선 패배는 민주당 전체,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이 고문을 비롯한 대선 패배 직접 책임자들을 향해 자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지난 5일 한 종편 방송에서 조급증을 내며 비대위 위원장이다. 당대표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고 생각하면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분 없이 섣부르게 등판했다.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이 고문의 조기 등판론을 견지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고문이 성남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는 경우를 대비해 저격수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득실만 갖고 따진다면 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대장동 의혹 등을 두고 정치적 보복을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 경우 자신에 대한 수사나 부정적인 재판 결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명분과 도덕성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고문, 그러니까 이재명이에요. 이 고문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느니 차라리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서 부딪히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치 세력화를 통해 이전의 조국 수호대처럼 자신을 보호할 장막을 만든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이가 성남 그쪽에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이재명이가 그게 나오려고 한다. 참 정치인들 얼굴이 참 두꺼워요. 두꺼워. 그 전에 우리가 자랄 적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 아주 빤빤하게 얼굴 들고 거짓말 잘못한 것도 빤빤하게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이웃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이 꽹거리만 해도 할 말이 그렇게 많구나. 얼굴이 꽹가리. 얼굴이 쇠가죽이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얼굴이 쇠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가죽이 그 소가죽이 두꺼운가 보죠. 그래서 얼굴이 소가죽이냐. 그런데 정신들 가만히 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의 사람들 보면 참 얼굴 두꺼운 사람들 많아요. 참 아주 어쩌면 이렇게 시침이 띄고 아닌 척. 우리는 그게 못해요. 우리는 그 잘못한 게 있으면 보통 얼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예. 근데 어쩌면 이렇게 그 많은 문제를 일으켜놓고 또 거기에 성남에 연루돼가지고 그 건에 연루돼가지고 네 사람씩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충분한 미안함과 위로의 말을 못하는 사람들, 참 얼굴 가지고 두꺼운 사람들 아닙니까? 얼굴이 소가죽만큼 두꺼운가? 소가죽? 나는 볼 때 소가죽보다 더 두꺼운 게 저기 도마뱀, 그 악어 가죽 두껍잖아요. 거기 뭐 뿔 같은 것도 나고 말이죠. 참 악어 가죽 두껍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인데도 꽤 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하여튼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집무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약속대로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얼굴 두꺼워진 사람, 꽹가리 얼굴, 소가죽 얼굴, 악어 가죽 얼굴, 그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까? 인간다운 인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근무를 하시면 이제 내일 모레 또 주말이 돌아옵니다. 뭐 봄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도 하시고 산행도 하시고
또 공원길을 또 산책도 하시고 그래서 좀 햇빛도 한 30분은 햇빛을 쐬야 피가 비타민 D로 변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권중광이 부르도자 권중광이 돌아온 부르도자 그리고 밀짚모자 구청장 밀짚모자 아저씨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권중광이는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냐. 그 많은 건축과 그 많은 일을 하고도 부정한 일이 한 개도 없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검찰이 저 얼마나 임기 끝난 이후에 뒤졌습니까? 뒤지고 사돈의 팔촌 처갓집 다 뒤졌는데 제가 정말 제 이 철학같이 한 푼도 부정한 일이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구민을 존중하고 구의 이득되는 구 서구에 이득되는 쪽으로 구민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불도저같이 밀고 갈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해서도 할 것이고 인천시를 상대해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서구를 아주 앞서가는 서구 그리고 선진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 국민의 심 권중광이를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멋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